매일 밖으로 나가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카페에 들어갔다. 이름은 One Step Enough.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는 말. 나는 왜 가끔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게 그토록 어려울까? 반가의 자세로 한 손을 뺨에 살짝 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불상, 반가사유상. 반가의 자세는 멈춤과 나아감을 거듭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움직임 가운데에 있다. 6월 국립중앙박물관을 몇 차례 다녀왔다. 반가사유상도 보고 태국 미술 전시도 다녀왔다. 그곳에서 마주한 두 반가사유상은 나에게 멈출 것인지 나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었다. 그때 나는 빨리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논문을 빨리 써야 하는데, 유튜브를 빨리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벌어야 하는데, 무엇인가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많은 생각들 속에서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대신에 조급함과 두려움이 앞섰다. 여기에는 학기와 과제라는 일 하나가 끝나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려는 어떤 관성이 있었다. 이 관성에 따라 습관대로 발을 내디디면 나에게 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에게 맞지 않는 속도로 휩쓸리듯 흘러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낯선 멈춤에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멈춰야 했다. 반가사유상 앞에 섰다. 그리고 물었다. 이 멈춤은 나아가기 무서워 내린 회피일까요? 아니면 지도를 펼쳐 나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라고 주어진 재정렬의 시간일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반가사유상 주위를 수바퀴 줄곧 돌았다. 부처님 곁을 계속 걸으면서 멈추고 다시 나아가는 일을 거듭했던 그 수행의 여정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내 몸으로 느껴보고 싶었다. 주변 관람객에게 가 있던 주의를 다시 내 안으로 가져오고 내 질문과 불상의 모습과 그 얼굴에 번진 아주 옅은 미소에 머물러 보았다. 부다와의 대화이기도 나와의 대화이기도 한 시간. 그렇게 충분히 머물고 나니 아주 작은 대답 하나가 떠올랐다. 지금은 나에게 멈춤이 필요하구나. 어떤 논리적인 결론 때문이라기보다는 몸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과 다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지는 설레는 마음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에는 부다의 미소가 꼭 나를 응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쩌면 나는 한 걸음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한 걸음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과가 곧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한다면 한 걸음은 더 이상 한 걸음이 아니게 된다. 6월과 7월 나는 매일 밖으로 나가 걷고 전시와 영화를 보고 카페에 앉아서 글을 썼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도 계속 정답을 찾고 있었다. 좋은 경험을 해야 하고 예쁘고 감각적인 카페에 가야 하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야 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매 순간이 좋은 경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디에 들어갈지를 정하는 작은 선택에도 힘이 들어갔다. 그러다 문득 알게 되었다. 내가 한 걸음 위에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올려놓고 있었구나. 내가 어려워했던 것은 걸음을 내딛는 일보다 그 걸음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제야 내가 왜 6월과 7월 매일 밖으로 나왔는지가 다시 보였다. 학기가 끝나자마자 경주마처럼 다음으로 넘어가려는 나를 잠시 멈춰 세우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유튜브를 하려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은지를 살펴보고 싶었다. 밖에서 만나는 공간과 사람, 전시와 문장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리고 그 반응을 들여다보며 나와 대화하고 싶었다. 그 처음의 의도를 기억하자 모든 경험이 좋아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 내려갔다. 마음에 드는 경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불편한 경험도 그대로 겪어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나는 어떤 카페에는 편안하게 들어가고 어떤 곳 앞에서는 부담스러워서 망설이는지, 어디에서 몸이 느슨해지고 어디에서 긴장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눈치 보는지를 조금씩 알게 됐다. 경험을 정답과 오답으로 나누는 대신에 그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감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나를 이해할수록 다음에는 더 옳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조금 더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분명히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가 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결국 지금 이 순간이고, 제가 실제로 내디딜 수 있는 것도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한 걸음 뿐이니까요. 6월과 7월에는 김밥을 사서 공원의 벤치나 청계천에 앉아서 먹기도 했어요. 혼자 김밥을 먹는 게 크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계천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봤는데요. 제 맞은편에 앉은 한 분이 올디스 타코를 포장해 오셨어요. 이제 신발을 벗고 청계천 물에 발을 담근 채 타코랑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은 저를 바라보는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비교를 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생각은 금방 저를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저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냥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분 좋은 자극을 받았을 뿐이었어요. 다음번에는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김밥을 먹는 게 저한테는 그저 그 다음 한 걸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혼자 김밥을 사서 밖에서 먹는 일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은 행동은 이전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저도 충분히 계단에 앉아서 혼자 김밥을 먹는 그 순간 자유로웠습니다. 나의 이 자유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릴 필요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높일 필요도 없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저는 이 경험으로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이 언제나 엄청난 결심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압도되지 않을 만큼 조금씩 나의 경계를 알아가면서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름을 향해 생의 한가운데를 향하는 모든 이들은 곧 만날 무고한 한낮의 땡볕과 며칠 쏟아지는 큰 비와 잠시 향긋한 풀냄새를 맡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을 잠시 뒤로하고 내 앞에 펼쳐질 것을 그저 바라보고 살아가면 된다. 예측 못할 날씨는 이미 한계를 넘은 지구의 몸살이라면 그의 곁하여 기대 사는 나는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다. 각각이 제목을 다해 살아있는 생명과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 살면서 피하고 싶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이 존엄이다. 존재하며 존엄을 지키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싱싱하게 사는 것 아닐까? Oh, I can't help myself. I love the way you lie.